선수를 선발하는데 성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은 50% 하고 심사위원단을 뿌려서 거기서 50%는 또 다른 자기네들이 평가치를 넣었다는 거야. 근데 축구도 비슷한 게 이번에 우리 감독 선임할 때 네. 우리는 지금 뭔가 가중치를 내올 수 있는 저기 수치가 있어? 면담으로 한번 면담 점수.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배드민턴 네네.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경기 너무 훌륭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오른쪽에 나온 안세영 선수의 저 글이 본인의 SNS 스토리에 올린 글이라서 일단은 금메달 딴 이후에 본인의 스토리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단 읽어주시겠지만 글 자체도 명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글 읽고 와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가 너무 궁금할 정도였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하루 낭만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상상과는 다르게 저희 인터뷰에 다들 놀라셨죠? 일단은 숙제를 끝난 기분에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저희 인터뷰가 또 다른 기사로 확대되고 있어서 참 저의 서사는 고비고비가 쉬운 게 없네요. 먼저 저의 올림픽을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끝에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들에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되네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또 자극적인 기사들로 재생되는 부분이 안타깝네요.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고픈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길 빌어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야, 난 저 마지막에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길 빌어준다. 이 표현이 그러기도 했고 중간에도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표현 자체가 정제되어 있는데 근데 할 말을 확실하게 해요. 예를 들면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 누군가와 전쟁하듯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다.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 저 몇 번 읽어봤어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안세영 선수의 글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조금 뭐 배드민턴 얘기하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의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좀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이런 발언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비판한 이후에는 저렇게 이제 무릎 통증이 굉장히 좀 심했는데 그 통증을 안고 강행군 지금의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데까지 엄청난 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좀 안일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또 돌아보면 이동국 선수가 과거에 이제 부상이 있었는데 그 부상을 또 참고 뛰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좀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 협회란 뭐 하는 조직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협회 굴림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운동이 존재했겠죠. 배드민턴이라는 운동, 유도라는 운동, 야구라는 운동, 축구라는 운동이 존재해요. 그냥 사람들이 즐겨요. 사람들이 즐겨서 그 운동을 막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필요한 거야. 아니면 어떤 리그전을 펼쳐야 되니까 또 그걸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운동이 하나의 어떤 이 조직이나 어떤 대회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되죠. 그럼요. 그래서 협회는 그렇게 관리와 지원이 가장 큰 그 본질적인 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다쳤는데 그 관리 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상 관리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부상을 안고 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배드민턴 협회가 협회로서의 일을 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축구도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동국 선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거는 우리가 예전에 대한축구협회, 우리 축구협회가 선수 관리를 못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진도 맨날 쓰였던 겁니다. 98 프랑스 월드컵 때 10대로 출전했던 이동국 선수가 그 위에는 모든 연령을 다 뛰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올림픽도 뛰고요, 국가대표도 뛰고요. 그 다음에 그때 20세 월드컵인가도 뛰어요. 다 뛰어요 막. 모든 대회를 다 나가니까 또 근데
K리그도 와서 뛰어야 돼요. 그때 포항 시절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렇게 무릎을 칭칭칭칭 갖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협회가 어떤 거였냐면 선수보다는 뭔가 이 선수를 활용을 해서 다른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였죠. 이게 그러면 이거 너무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기억 가까운 데로 한번 돌려볼까요?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 떠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작심해서 협회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 협회는 선수들의 몸이나 컨디션이나 부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예. 마케팅과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벤투 감독의 이야기 기억나요? 떠나면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협회가 자꾸 이번에 우리 감독 선임 과정에서나 이런 것도 보여주지만 이게 자꾸 뭔가 좀 굴림을 하고 막 지휘를 하고 뭐 이런 거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협회는 우리 선수들이 우리 팬들이 그 스포츠를 잘 하고 즐기는데 도와주는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건 축구협회도 다르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안세영 선수 이 말이 조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제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좀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 말이 좀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제 분노였다.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고 제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들에 있어 회피하고 미루기보단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발언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고 다음은 또 이 행정의 요 좀 착오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관리와 행정의 능력이죠. 예, 이용대 선수가 뭐 이제 대한민국 그 배드민턴 쪽에서 굉장히 네네네. 유명했던 사건이죠. 대단한 선수잖아요. 이것도. 네. 예, 요게 이제 행정착오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이 지금 현재 또 재조명되고 있었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 또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쵸. 이상민 선수가 이때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에 소집이 됐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쵸. 이후에 이제 박탈을 하면서 협회가 K리그 2에 뛰고 있어가지고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발언을 하면서 축구 팬들이 또 분노했던 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적 착오. 그러니까 이용대 저 사건도 예.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요. 이용대 선수가 도핑을 한 게 아니라 그 도핑 테스트를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예. 배드민턴 협회가 그 절차를 깜빡하고 네네. 실수로 그 절차를 못 밟으면서 갑자기 이용대 선수가 도핑을 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용대 선수나 배드민턴 쪽에서 얼마나 황당해.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제까지 받으러 와, 어디까지 와 이런 건데 그거를 전달을 못해서 못했다는 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만 그렇죠. 얘기하면 행정 실수. 황당하죠? 예. 이것도 똑같아요. 축구협회가 그때 했던 것도 이게 이게 규정이 아예 있는 겁니다. 음주와 관련해서 저렇게 되면은 3년 동안 대한민국과 관련한 국가대표팀을 못하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뽑으면 안 되잖아. 네. 근데 3번이나 뽑았다? 음. 저 때만 처음 뽑은 게 아니에요. 그쵸. 네네. 기억나지? 계속 뽑혔죠. 계속 맞아, 뽑힌 거야. 맞아. 근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선수 문제 있던 선수인데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거를 3번이나 모르고 뽑았던 무능력도 문제지만 정말 이 변명이라고 할까 해명? 참담합니다. 그때 제가 축구협회가 했던 거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K리그 1이나 국가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되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K리그 1도 아니고 국대 선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지. 말이 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K리그 2도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K리그 2건 실업이건 그 말이 안 되지. 협회가 그거 하는 데인데 우리가 저 유명하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난 국대 뽑았습니다. 네.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진짜 말도 안 돼. 해명이라도 좀 다른 걸 내놓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똑같잖아. 네. 아니, 아무튼 요런 것도 조금 이게 지금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저 배드민턴 거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청문회까지 네네. 가가지고 그때 막 해명하고 항소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벌금으로 협회가 벌금을 문 걸로 끝났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이제 행정착오도 좀 유사하지 않느냐 네네네. 이런 거고요. 네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왼쪽 저희 머리 위에 있는 이제 기사가 네. 요게 이제 요거는 사실은 좀 이제 빡이 치는 거고 요게 그 선수들은 이코노미 좌석에 좀 앉히고 임원들은 저렇게 비즈니스 좌석에 앉히고 그리고
대회를 같이 갔대 선수랑 임원하고. 네. 근데 요거 이번에는 우승 못할 것 같다가 중간에 빠졌는데 우승을 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임원들이 우리 선수들 우승하는 걸 다 못 보고 그냥 기구를 하는 그런 사건도 좀 있었고요. 놀러 가보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코노믹을 선수를 태웠네, 자기네들은 비즈니스 탔네는 아이 되게 좀 창피하고 쪽팔리고 네네네. 좀 뭐랄까 약간 짜치는 거야 사실 저거는. 아유 진짜 좀 아우 부끄러워 네. 이런 거야. 짜치는 일이에요 사실 저거는. 네네. 요런 것도 있었고 제가 진짜 아까 전에 화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네, 요거 선수 선발하는 데 있어서 2018년 세계 선수권대회 선수 선발하는 데 있어서 50%를 심사를 받대. 그러니까 50%는 리그 그쵸, 전의 그쵸. 성적, 네네네. 리그 경기 성적이고 저 보시면은 그 2016 그 브라질 월드컵이었네. 선수 선발하는 데 브라질 있어서 올림픽. 브라질 올림픽. 리오 올림픽. 리오 올림픽. 선수 선발하는 데 있어서 리그 성적 50%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를 50% 합산해서 순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요게 말이 돼? 그러니까 요거 잠깐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예. 게 있냐면 요게 왜 나왔냐면 요때 나온 건데 요거 2018년 기사입니다. 네네. 이때 이제 저기 보면은 뭐 이코노미 비즈니스 있지만 위에 국대 선발에 개입했다 그러잖아요. 저게 본질적인 문제였어. 개입을 한 거야. 선수를 선발하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선수가 이렇게 뽑혔잖아. 근데 갑자기 위에서 그러니까 협회장이나 임원진이 야 그 엔트리 바꿔 명단 바꿔 3번이나 수정 지시를 했대요. 이유는 뭡니까 그랬더니 야 세대 교체해야 돼. 이래가지고 바꾸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0명 중에 6명이 바뀌었답니다. 실제 위에서 그냥 오더 때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 종합대 경험이 있는 선수는 2명밖에 없었고 네. 복식조 2개 조를 제외하고 무려 4개 조의 파트너가 바뀌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다 바꿔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리한 이런 변화가 당시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배드민턴 노메달 한 번도 어떤 메달도 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근데 더 웃겼던 게 뭔지 알아? 그 이후에 그러니까 협회가 왜 노메달이야? 그래서 성적 부진의 책임을 감독과 코치에게 전가하면서 문자로 야 니네 때문에 메달 못 딴 거니까 니네 꺼져. 경질 통보를 했다는 문자로. 이게 레전드 사건이에요. 네. 레전드 사건이어서 그 이후에 이제 정경훈 선수가 저 2021년에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선수를 선발하는데 성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적은 50% 하고 심사위원단을 뿌려서 거기서 50%는 또 다른 자기네들이 평가치를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든 개입할 수 있죠. 그럼요. 페노가 1등, 빨대가 2등, 달수가 3등이야.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페노가 1등이니까 가야 되잖아. 성적으로 가야지. 근데 심사위원이 오케이 1, 2, 3이야? 우리 50%는 야 아니야 달수가 1등이야. 그리고 저 빨대가 2등이고 페노가 3등이야. 이래버리면 순위가 뒤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경원 선수가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바뀐 게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0으로 만들지는 않고 10까지만 줄였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대회 같은 거 해서 결과가 90%. 심사위원들의 입김은 10%로 최소화시킨 거야. 근데 나 저 기사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뒤에 봐봐. 심사위원을 구성하잖아. 참가 선수의 친족, 소속팀 관계자, 그다음에 그 같은 대학 출신 중복 금지 이런 걸 했다는 거야. 이거 우리도 사실 요새 그런 거 있잖아. 뭐 끼리끼리 짬짬이 아니냐. 예, 카르텔. 근데 카르텔 이런 지적들이 있죠. 네. 여기는 아예 이런 걸 또 아예 그때는 만들었다는 거야. 네네. 다시 그러면 축구 쪽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여기는 어떤 그 결과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점점 그래도 막 가려고 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근데 축구도 비슷한 게 이번에 우리도 감독 선임할 때 그러면은 저기 뭐 예를 들면 50% 가중치건 간에 네. 우리는 지금 뭔가 가중치를 내올 수 있는 저게 수치가 있어? 면담으로 한번 하자. 면담 점수. 아니 지금 축구는 더 골 때린 거야 지금. 면담 점수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이제 취향과 그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돼. 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 바그너, 포엣 보니까 페노가 자기 채널에서도 막 그 뭐 낸 거 PPT 낸 거 하던데 그런 걸 낸 거 가지고라도 어쨌든 우리는 뭐 이렇게 평가치를 냈어야 되잖아. 그런 거는 없어. 그렇죠. 그냥 홍명보 감독에게는 아니까 다 없어도 됩니다. 데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그런 뭐 평가서가 어딨냐는 거야. 이거는 마지막은 공정의 문제거든. 선수 선발하는 데서 왜 공정하지 못합니까? 왜 탑다운으로 내가 찍었습니까? 눌러서. 네. 축구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공정합니까?
왜 누군가에게 외국인 감독들은 다 영상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PPT도 만들어 제출했는데 그리고 면접도 봤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면접도 다 봤는데 왜 홍명보 감독은 면접 안 봤습니까? 이 과정이 진행하라는 게 공정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게 해보면 지금 배드민턴 있는 거하고 축구협회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가 않은 일이에요. 협회가 다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 그쵸? 다 보여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체부도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오늘 보도자료 내고 현재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네. 아, 지금 문체부가 뭐 전방위적으로 좀 나서는 것 같아요. 협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축구협회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도 문제가 바로바로 터지니까 네. 아마 축구협회 감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네, 더 빡세질 것 같은 좀 생각. 네, 그리고 이거 어쨌든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협회에 대한 불만, 그렇지. 협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 안세영 선수의 계획대로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때 이게 또 이렇게 막 전파를 타고 네. 터지다 보니까 그 축구협회 감사에도 분명히 더 이렇게 강화될 거야. 다 강도 쳐다볼 높은 거야. 그런 걸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우리 축구협회도 사실 그런 문제 참 많잖아요. 뭐 절차상의 문제, 맞아요. 시스템의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축구의 시대를 보면요 문제 없다고 나와요. 아, 축구 시대 안에 보면 문제가 없네. 아 그게 그 충격적인 멘트가 마지막에 하나 나옵니다. 네. 예, 이거 외웠어요 심지어 제가. 어. 그 멘트가 티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냐. 진짜 그러면 들었어? 예, 티끌 없이 사는 사람 없다. 그래서 축구협회도 티끌 없이 운영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축구를 오히려 뭐 파탄된다고 했나? 망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훈계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이 그래서 문제작이란 거예요. 마지막에 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아니 한 점 부끄럼 없다도 아니고 예, 예. 아니, 티 먼지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냐 이거잖아. 그 정도 티는 뭐 그 정도 티는 좀 감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단하다. 예, 너무 엄격하다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무 날 비난하려고. 잣대가 너무 예. 뭐 세다 이런 그래서 거잖아. 이제 그 멘트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써요. 이제 뭐 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뭐 이런 것도 써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그러니까 본인한테 안 좋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뭘 하든 욕을 먹고. 야 자막 띄워. 아, 욕을 처먹었다고 썼어? 아니 뭘 하든 욕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달순에 저격도 합니다. 아, 그 유튜버 예, 뭐 몇십만 수십만 유튜버. 구독자. 난 그거는 기분 좋더라. 우리의 영향을 그만큼 인정해. 아, 그럼요. 예. 시대가 달라졌어 이제. 수십만 구독자들을 이렇게 보유한 유튜버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그렇지. 뉘앙스도 좀 까내리는 뭐 뉘앙스. 어쨌든 이제 새벽에 축구 보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몽규 회장의 그 책을 읽을 때 문제가 어떤 거라고 느껴졌냐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 예, 그 시스템에 대한 그런 진짜 그런 거 실책들을 이렇게 막 나열을 하거든요. 네. 내가 이제 그 오해를 풀어줄게 하면서 나열한 다음에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난 그 보자 하는 사람들도 웃겨요.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에는 TPO가 중요하잖아. 네, 그럼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언제 하는 거냐면 다 끝났어. 다 현역에서 물러났어. 자기 인생을 소외하면서 나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뭐 티끌이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있었고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은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그거는. 아니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살면서 어떻게 다 티끌이 없나? 근데 만약에 현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 문제 제기를 했더니 티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면 그 봐봐. 알기 쉽게 해볼게요. 지금 뭐 대통령이나 아니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권력자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막 해서 그랬더니 티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지죠. 난리 나지. 그러니까 나는 그 판단이 웃기고 그 판단을 했을 때 왜 자서전을 쓴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웃기고 그런 이거 말려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처럼 A급이 아닌 거야 리더가. A급은 자기 보좌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A급을 데려옵니다. 근데 B급이나 C급은 만약 C급은 B나 A급을 자기 보좌진으로 안 둬요. 왜냐하면 자기 밟힐까 봐.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게 그 정몽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다 너무 판단이 웃겨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판단들 하고 재밌어요. 있는 거 그 책 자체가 재밌어. 책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느껴져. 뭐 사면 사태 같은 것도 용서받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용서해줘야 된다. 막 써 있어요. 이제 용서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왜? 그때 거기 멘트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축구계 어른들이 용서해줘야 된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선수를 아이들로 표현해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 어른들 자기 이제 축구계 어른이 용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러니까 본인이 축구계 어른 이런 것에 대한 그 관점에서 책이 쭉 써 있어요. 선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당혹스러운데 어른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라 네. 만약에 그 승부조작 사태가 터졌을 때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축구계 어른이었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문계장은 되게 착각하고 있는데 어른이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어른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어? 그쵸. 승부조작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본질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행위 아닙니까? 사람들이 스포츠를 왜 좋아해?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땀과 눈물, 결과에 있어서 불확실성, 누가 이길지 몰라. 막 사람들이 쪼여. 누가 이겨. 토트넘이 이겨, 아스날이 이겨.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다 각본이 있었어.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부정되는 거 아니야? 스포츠의 본질이 그러니 없어지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야.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가 용서를 해? 그러면 어른들이 나와서 내가 잘못 키웠으니까 야 내가 이제 용서를 사하노니 니네들은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게 어른이 아니다. 내가 했던 어른이 이런 거였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같이 나와서 맞았어야 돼. 우리 지금 친구들이 우리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네네. 이런 승부조작을 했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예전부터 잘못된 행동은 없었는지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닌지 저희부터 책임을 그래, 지겠습니다. 그 어른이 몇 명이 자기 자리를 집어 던지면서 네. 제가 먼저 매를 맞겠습니다. 이게 어른의 역할이지. 어른이니까 니네를 용서하노니 이게 왜 진짜 그런 난 책 안 봤는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책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저는 사실 그 정몽규 회장만이 아니라 다 두루두루 문제가 있겠지. 정몽규 회장만 문제겠어 이랬는데 범인이 이 사람이었구나.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책입니다. 아니 지금 뭐 이 시점에 책을 정말 출간한 것부터 심각하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책이 재밌어요. 그냥 뭐 사긴 좀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고. 나 다 읽었습니다. 한 번 좀 빌려줘.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아까 안세영 선수 얘기하면서 선수들의 어쨌든 뭐 그런 그 이제 부상이나 이런 거에 예. 조금 약간 둔감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최근 사례가 그 중국과의 친선 경기. 올림픽 그 예선 준비. 황선홍 아시안 게임 그쵸. 준비하면서 네. 그때 엄원상, 고영준 그래 친선전 할 때. 우리 예. 3명 부상 당했거든. 조용욱 선수까지. 우리가 중국하고 평가전 위험하다고 했는데 맞아. 그래서 엄원상 선수는 아시안 게임 못 나갈 뻔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책에 써 있어요. 뭐라 그래 그건? 그 결국에 그렇게 다들 비난했지만 금메달 갔다고? 그 장소가 금메달 딴 장소였다. 현지 적응 한 거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도한 비난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억울하다네. 나는 한마디 다 반박할 수 있어. 그래서 아마 그거 읽잖아요? 막 혈색이 돌아. 형도 그거 읽고 한번 방송 한번 해. 아니 난 다 반박할 수 있어. 진짜 다 반박하는 걸로 해. 2부에 또 합니다. 오늘 레드 형. 레드제민 플러스에서 정말 오늘 되게 품격 있는 독서를 좋습니다. 그런 거. 축구의 시대. 아니 둘 다 인문학자들이어서 그렇지. 품격 있게 할 건데 네. 근데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잘못했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없네. 그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일단.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얘기할 때도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그래. 아니 클린스만도 막 그때 그랬잖아. 클린스만도 결국 뭐 자기가 4강에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뭐 그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 감독이 책임져야 된다. 슈틸리케 때는 뭐라 쓰냐면 그때는 이제 그 유튜브 전이니까 그 지상파 언론들이 또 그랬다. 방송국들이 본인들이 이제 그 혹시나 못 나갈까봐 그래서 우리를 더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있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 처음 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고 맨 밑에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어린이 계시길 빌어봅니다. 맞아. 네,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어른이 필요한 거야. 네. 진짜 어른. 무슨 용서하고 관대하고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감싸줄 수 있는 자기가 먼저 매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어른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축구협회가 많이 생각난다. 그렇지. 진짜 비슷하다. 생각나네.